여러분, 혹시 청담동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명품샵, 고급 레스토랑, 연예인들의 호화로운 생활.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화려함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입니다. 1990년대 말, 청담동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이하고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나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목숨을 끊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마지막 말들은 왜 모두 똑같았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서 심약하신 분들은 시청을 중단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챕터 1. 완벽해 보였던 아파트. 1998년 가을 청담동에 들어선 이 아파트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시설을 자랑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25층의 웅장한 건물, 84제곱미터부터 165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평형, 그리고 무엇보다 청담동이라는 프리미엄 입지. 입주를 시작한 건 1999년 3월이었습니다. 첫 입주자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업가들, 의사, 변호사, 그리고 몇몇 연예계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었던 김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입주민들도 교양 있고 매너도 좋고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9년 7월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챕터 2. 첫 번째 희생자. 1999년 7월 15일 새벽 2시 30분. 15층에 거주하던 박모 씨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사했습니다. 성공한 IT 사업가였던 박 씨는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있었고 가정도 화목했죠. 하지만 그의 아내가 경찰에게 한 말이 모든 사람들을 당황시켰습니다. 남편이 며칠 전부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누군가 있다고, 자꾸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박 씨가 추락하기 직전 옥상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옥상에서 발견된 건 박 씨 혼자뿐이었어요. 당시 목격자인 24층 주민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마치 에코가 울리는 것처럼. 경찰은 단순 자살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챕터 3. 연쇄적으로 벌어진 비극들. 박 씨의 죽음 이후 한 달도 안 되어 두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월 12일 9층에 살던 의사 이모 씨가 자신의 진료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된 것입니다. 이상한 점은 그의 유서였습니다. 그들이 계속 부른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함께 가야 한다. 박 씨 사건과 놀랍도록 유사한 내용이었죠. 9월에는 세 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19층의 변호사 최모 씨. 그 역시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며 가족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결국 한강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네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10월 31일 할로윈 밤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21층에 살던 젊은 부부가 함께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영상통화 기록을 들은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갈 시간이야 라고 중얼거리더니 전화가 끊어졌어요. 4개월 만에 6명의 목숨.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챕터 4. 아파트에 숨겨진 비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아파트의 과거가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어요. 이 아파트가 지어진 자리는 원래 조선시대 사형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영모제로 몰린 사람들을 처형하던 곳이었어요. 향토사학자 김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곳은 조선 후기에 정치적 탄압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묻힌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죠. 그들의 한이 깊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증언을 들어보시죠. 밤에 혼자 일하다 보면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자꾸 들렸어요.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그리고 공사 중에 사고가 유난히 많았어요. 베테랑 기술자들도 이상한 실수를 계속하더라고요. 지하를 파다가 이상한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낡은 뼈다귀들, 녹슨 쇠사슬.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현장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건설회사는 이런 이야기들을 모두 부인했지만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챕터 5. 생존자들의 증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중 몇몇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경험담을 털어놓았습니다. 12층에 살던 주부 A씨의 증언.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인 줄 알았어요. 밤늦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엘리베이터가 혼자 움직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아이가 혼자 방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무서웠어요. 7층에 살던 직장인 B씨. 새벽 3시쯤 되면 항상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어락 화면으로 보면 아무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밤 화면에 뭔가 흐릿한 그림자가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날 바로 이사 나왔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증언은 3층에 살던 노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방 창문으로 매일 밤 누군가 쳐다보는 게 보였어요. 3층인데도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확인하러 나가면 항상 아무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챕터 6 무속인의 경고.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자 몇몇 입주민들은 무속인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당시 유명했던 무속인 김 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그 아파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알았어요.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고. 땅 밑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너무나 차갑고 무거웠어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원한이 그대로 서려 있었어요. 특히 15층 이상은 정말 위험했어요. 하늘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거든요. 또 다른 무속인은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에요.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성공했지만 뭔가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 빈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 말이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 건물에 한 번이라도 발을 들인 사람들은 평생 그들의 부름을 듣게 될 거예요. 이사를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이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이사 나간 후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거든요. 챕터 7 숨겨진 CCTV 영상. 2000년 초 한 방송사에서 이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면서 충격적인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비공개로 보관하고 있던 CCTV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에는 희생자들의 마지막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은 일반적인 자살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 번째 희생자인 박 씨의 경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찍혔는데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은 멍한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한 건 그가 옥상 출입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선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더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가장 소름 돋는 장면은 젊은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중간중간 허공을 쳐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안내하고 있는 것처럼. 방송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스태프들이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너무나 비현실적이었거든요. 결국 방송에서는 일부분만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챕터 8 과학적 조사 결과. 언론의 관심이 커지자 몇몇 과학자들과 초자연현상 연구팀이 이 아파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들은 기존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먼저 전자기파 측정 결과가 이상했습니다. 특정층, 특히 15층 이상에서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10배 이상 높은 전자기파가 측정된 것입니다. 그것도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만요. 온도 측정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역의 온도가 5에서 10도나 낮게 측정되었어요. 특히 복도와 엘리베이터 주변이 그랬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음성 분석 결과였습니다. 초음파 탐지기를 설치했더니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 대역에서 규칙적인 패턴의 음성이 계속 녹음되었거든요. 음성학 전문가가 그 패턴을 분석한 결과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뭔가를 부르는 것 같은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조선시대 언어 패턴과 유사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연구팀장이었던 교수의 말입니다. 모든 측정 결과가 일반적인 건물과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이 공간 자체가 다른 차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챕터 9 마지막 희생자와 아파트의 종말. 2000년 3월 마지막이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었던 김 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된 것입니다. 김 씨는 그 누구보다도 아파트 내 모든 사건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유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미스터리를 설명해주는 단서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매일 밤 저를 부르고 있어요. 처음엔 희생자들의 목소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더 오래된, 더 깊은 곳에서 오는 소리였어요. 지하 3층 구석에 봉인된 공간이 있어요. 건설할 때 의도적으로 막아놓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 전에 진실을 알려야 해요. 김 씨의 죽음 이후 아파트는 사실상 폐쇄되었습니다. 남은 입주민들도 모두 이사를 나갔고 건설회사는 결국 파산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2000년 12월 이 아파트는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철거 과정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챕터 10 철거 현장의 기이한 일들. 철거가 시작된 건 2000년 9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이 순조롭지 않았어요. 철거 장비들이 계속 고장나고 작업자들이 원인 모를 사고를 당하는 일이 빈번했거든요. 가장 이상했던 건 지하 3층을 철거할 때였습니다. 김 씨가 유서에서 언급했던 그 봉인된 공간을 발견한 거예요. 당시 철거 현장 감독이었던 이 씨의 증언을 들어보시죠.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 있었어요. 일반적인 구조물과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뭔가를 가두기 위해 만든 것 같았어요. 그 벽을 뚫는 순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가 났어요. 썩은 냄새도 아니고 그냥 죽음의 냄새. 그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나오더라고요. 한여름인데도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그 공간 안에서 발견된 것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뼈들, 녹슨 형구들, 그리고 한문으로 쓰여진 수많은 글들. 그 글들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모두 죽음에 대한 원망과 복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곳에 발을 들인 자는 모두 우리와 함께 가리라. 챕터 11 현재까지 이어지는 영향. 아파트가 철거된 지 20년 이상이 지났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몇 차례 개발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원인 모를 사고로 중단되었어요. 더 무서운 건 당시 그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존자 중 한 명인 C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 나온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들의 부름을 느껴요. 특히 새벽 시간에. 마치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생존자 D씨, 제 가족들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이 가끔 할아버지들이 놀러 오라고 한다는 말을 해요. 어떤 할아버지냐고 물으면 검은 옷 입은 할아버지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들은 이를 트라우마의 후유증이라고 설명하지만 당사자들은 그것 이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가끔 청담동 그 자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오곤 해요.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인데도 건물의 그림자가 보인다거나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에필로그,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청담동 귀신 아파트 사건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개입이 있었던 걸까요? 확실한 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과거의 아픔과 원한이 현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지금도 서울 곳곳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모습 뒤에 감춰진 누군가의 아픔과 한이 서린 장소들이요. 혹시 여러분도 평소 이상하다고 느꼈던 장소가 있나요?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무서운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극장이었습니다.